겨울이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지구에서 가장 추운 도시인 야쿠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기온은 상상할 수 없는 영하 71도까지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생존이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혁신, 회복력,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극한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따뜻함을 유지하고 가족을 키우며 즐거움을 찾을까요? 이 얼어붙은 도시를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의 특별한 삶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지리적 및 인구 통계 개요. 야쿠츠크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사하공화국 또는 야쿠티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 지역은 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크기로 스페인과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얼어붙은 이 땅은 얼음이 흐르는 강과 눈으로 덮인 숲 덕분에 혹독한 기후로 인해 외진 느낌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97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원주민 야쿠트족과 다른 공동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전통과 현대를 통해 적응하며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야쿠트어와 러시아어를 배우며 이 극한 환경에서 회복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 극한의 기온과 생활 조건. 야쿠츠크는 겨울철에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때때로 영하 70도라는 기록적인 추위에 이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극한의 추위는 화성의 일부 지역보다도 더 혹독합니다. 일상생활은 회복력을 요구합니다. 동상 위험이 있으며 자동차는 얼어붙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동해야 하고 숨을 쉬면 숨결이 얼음 결정으로 변합니다. 이런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시장에서는 얼어붙은 생선이 판매되고 아이들은 눈 속에서 즐겁게 놀며 주민들은 창의적으로 적응합니다. 얼어붙은 배관은 난방이 필요하고 정전은 나무 스토브를 필수로 만들며 전자제품은 자주 고장납니다. 기온이 영하 5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학교는 계속 운영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야외 활동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야쿠츠크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더 나은 난방, 그리고 발전된 인프라로 지원하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전 세계의 극한 기후에 적응하는 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야쿠츠크에서 겨울을 생존해야 한다면 무엇을 챙기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생존 필수품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3. 고립과 접근성. 야쿠츠크는 시베리아에 자리 잡고 있는 외딴 도시로 러시아의 번화한 도시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모스크바에서 약 8,000km 떨어진 이 고립된 위치는 러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지리적 풍경을 강조합니다. 눈과 영구 동토 때문에 야쿠츠크에 도로로 가는 것은 도전적입니다. 뼈의 길로 알려진 코리마 고속도로는 몇 안 되는 경로 중 하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7시간 비행기를 선호하지만 혹독한 날씨와 제한된 일정으로 인해 항공 여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강이 일시적으로 고속도로 역할을 하며 극한의 조건에서 인간의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항공 여행은 필수품과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추운 기온에서 공항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야쿠츠크 사람들은 강하고 지지적인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지역 시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물품을 제공하고 인터넷과 위성 기술로 주민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심각한 날씨로 접근이 제한될 때 이웃들이 서로를 도우며 함께합니다. 4. 안방 및 생존 우선순위. 야쿠츠크에서 나무를 태우는 스토브는 모든 가정의 생명줄입니다. 극한의 추위에 맞서기 위해 대부분의 해 동안 계속 가동됩니다.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이는 희망과 회복력의 상징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적인 도전에 대비하게 합니다. 이 스토브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작은 잘라서 운반하고 얼어붙은 기온에서 보관해야 하며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장작은 힘든 노동과 준비를 상징하며 야쿠츠크의 따뜻함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기온이 자주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동상이나 저체온증의 위험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움직이고 심지어 숨을 쉬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야외로 나갈 때는 여러 겹의 모피로 된 옷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얼어붙은 땅에서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데 야쿠츠크 주민들은 어떻게 충분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탐험에 앞서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5. 식량 및 물 공급. 야쿠츠크에서는 극한의 추위로 인해 농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량 보존이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영하의 기온 덕분에 식료품이 자연적으로 얼어붙어 몇 달 동안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는 얼어붙은 생선으로 가득한 생선 시장은 지역사회의 중심이며 주민들의 자원을 반영합니다. 생선은 야쿠트 식단의 주식으로 스트로가니나와 같은 요리에서 얇게 썬 생선이 간단함과 풍미로 유명합니다. 생선을 날로 먹는 것은 영양소를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주민들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식은 풍부하지만 겨울철에는 파이프가 얼어붙어 물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은 레나강에서 얼음을 잘라서 집에서 녹여 마시고 필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노동 집약적인 과정은 도끼, 도구, 심지어 트랙터를 포함하여 힘과 결단력,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웃들은 시베리아 하늘 아래에서 모든 가정이 이 소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단결합니다. 이는 그들의 회복력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6. 혹독한 기후와 일상생활. 야쿠츠크의 극한 추위는 교육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을 형성합니다. 기온이 영하 5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학교는 계속 운영됩니다. 이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학교는 닫히고 가족들은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영하 70도에서는 폐쇄가 필수적이며 이는 삶이 회복력과 적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야쿠츠크의 일상 루틴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를 나무로 태우는 스토브를 돌보며 시작하여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집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아침 식사는 고칼로리 고열량 음식으로 팬케이크와 죽 같은 기름진 음식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식료품은 자연적으로 차가운 장소에 보관되어 냉장고의 필요성을 없앱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탐험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겹의 단열 의류, 모피 코트, 두꺼운 부츠가 동상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예방 조치를 취하더라도 추위는 가혹합니다. 속눈썹이 얼고 뺨이 타오르며 모든 외출은 시간과의 경쟁처럼 느껴집니다. 서리와 눈 너머에는 강철 같은 정신을 지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교육과 전통은 어떻게 번창할까요? 7. 교육 및 공동체 생활. 이 지역의 이중 언어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이 사족의 원주민 언어인 야쿠트어와 현대 러시아의 공용어인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접근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젊은 세대가 더 넓은 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야쿠트어는 학생들을 수세기 동안의 전통과 연결해주고 러시아어는 교육과 비즈니스에 필요한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야쿠츠크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과일, 음료와 사탕 같은 작은 간식을 제공하여 관심을 보이고 추운 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문을 넘어 긴밀한 공동체는 특히 극한의 날씨 속에서 상호 지원에 의존하여 번창합니다. 이웃들은 장작을 나누고 눈을 치우며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단합된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회적 도전이 거의 없고 주민이 1000명도 안 되는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는 서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 속담은 이 정신을 잘 나타냅니다. 야쿠츠크에서는 추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공동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8. 교통 및 인프라. 야쿠츠크에서 먼 거리를 걷는 것은 눈과 바람, 동상 위험 때문에 어려워서 주민들은 차량과 대중교통에 의존합니다. 자동차, 미니버스, 스노모빌이 거리를 지배합니다. 스노모빌은 단열 엔진과 강화된 타이어를 갖추고 있어 걷는 것이 위험한 지역에서는 필수적입니다.
대중버스와 미니버스는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한 일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차량 유지 보수는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엔진은 얼어붙지 않도록 계속 가동되어야 하고 단열 덮개가 일반적이지만 고장은 여전히 빈번합니다. 얼음과 눈으로 덮인 위험한 도로는 운전자의 기술을 시험하며 얼어붙은 배기가스는 스모그를 생성합니다. 대중교통도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버스는 난방이 되어 있지만 눈보라와 기계적 문제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하 40도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동상 위험이 있는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따뜻한 옷을 여러 겹 입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필수적인 용무 외에는 외출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차량이 노출되어 자주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에서 얼어붙은 도구와 차량은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도전 과제를 보여줍니다.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도시에서 살게 된다면 당신에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적응할지 듣고 싶습니다. 콕, 생존 및 자립. 야쿠츠크에서 생존은 극한의 추위에 맞서고 자립을 마스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들은 난방기, 스노모빌, 집을 수리하는 숙련된 장인이 됩니다. 가족들은 함께 일하며 얼어붙은 생선을 준비하거나 도구를 유지하는 등의 필수 기술을 전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택 작업장에서 원자재로 도구와 장비를 만드는 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 자급자족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이며 자부심과 책임감, 강한 가족 유대를 키웁니다. 고립은 창의력을 자극하며 가족들은 장작을 자르고 음식을 보존하는 등의 도전을 해결합니다. 세탁조차도 독창성을 요구하며 옷은 손으로 세탁하고 밖에서 얼리고 실내에서 해동합니다. 야쿠츠크의 삶은 회복력과 자원 풀넷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10. 낚시 및 요리. 겨울철에 야쿠츠크 주민들은 공동으로 낚시를 하며 두꺼운 얼음에 구멍을 뚫고 그물로 조심스럽게 기다립니다. 이 활동은 팀워크를 촉진하고 극한의 조건에서 생존의 필수적인 공동체 유대를 강화합니다. 잡힌 생선은 집에서 청소하고 조리하며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온 전통을 따릅니다. 어떤 가족은 소금물에 조리하고 다른 가족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존합니다. 야쿠트 요리는 회복력과 창의성을 반영합니다. 스트로가니는 얇게 썬 날 생선에 소금을 뿌려 간단하게 즐기는 요리로 혹독한 기후에서 맛과 영양을 보존하는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전통 음식으로는 말고기와 얼어붙은 말간이 있으며 전통 지식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방법으로 조리됩니다. 식사는 종종 발효된 말져진 쿠미스로 제공되며 이는 야쿠트 요리와 중앙아시아의 뿌리를 연결합니다. 자원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야쿠츠크 주민들은 생선, 고기, 야생베리를 통해 적응력과 역사적 연결을 보여줍니다. 야쿠트 음식은 단순한 양식을 넘어서 문화, 공동체,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낚시, 요리, 식사 나누기는 전통을 보존하고 지구에서 가장 추운 도시에서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을 반영합니다. 야쿠츠크의 주택. 야쿠츠크의 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생존의 생명줄입니다. 자연 단열을 위해 나무로 지어졌으며 영구 동토층을 보호하기 위해 종종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내부의 나무로 태우는 스토브는 혹독한 추위에 맞서기 위해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가동됩니다. 단열된 벽, 이중 유리창, 두꺼운 커튼, 이중 출입문은 열을 보존하며 이는 세대에 걸친 독창성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 극한 기후에서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얼어붙은 수도관 때문에 전통적인 배관은 실용적이지 않으므로 이동식 화장실이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샤워는 나무로 난방된 외부 화장실에서 주간 의식으로 이루어지며 몇 시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얼음을 녹여 물을 만들고 얼어붙은 세탁물을 실내에서 해동하는 것은 매일의 일과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에서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12. 레크리에이션 활동. 야쿠츠크에선 극한의 기후에도 불구하고 레크리에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주민들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눈싸움은 눈 덮인 풍경에서 웃음을 가져다주며 아이들과 어른들이 즐거운 순간을 공유합니다. 얼어붙은 들판은 축구 경기장으로 변해 두꺼운 부츠를 신고 경기를 즐기고
썰매와 스키는 일상적인 고난에서 잠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활동들은 야쿠츠크의 삶의 정상성과 행복을 불어넣어 가장 추운 곳에서도 기쁨이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야쿠츠크 주민들의 회복력에 매료되셨다면,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탐험하고 싶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3. 광업의 경제적 중요성. 야쿠츠크의 정체성은 다이아몬드와 광물의 풍부한 매장량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경제와 문화 모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베리아의 광업 유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도시는 초기의 도전에서 오늘날에 번창하는 현대 산업으로의 전환을 반영합니다. 다이아몬드 가게는 눈 덮인 거리에서 반짝이며 주민들의 자부심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경제적 영향 외에도 광업은 근면과 혁신의 문화를 조성하여 야쿠츠크에 꺾이지 않는 정신을 구현합니다. 14. 문화유산. 매년 열리는 이 시약 축제는 여름의 지구를 기념하는 생동감 넘치는 축제입니다. 며칠 동안 도시는 음악, 춤, 의식으로 활기를 봅니다. 축제는 전통 텐트로 가득한 다채로운 들판에서 펼쳐지며, 참가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조화와 단결을 상징하는 원형 춤인 오수오카이를 공연합니다. 의식은 자연과 그 요소를 존중하며, 발효된 말젖의 제물은 지구의 풍요에 대한 감사의 상징입니다. 전통 음악과 춤은 연중 내내 야쿠트 문화의 중심입니다. 입술 악기는 얼어붙은 황무지를 반영하는 감성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내며, 춤은 자연의 리듬과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구현합니다. 사족의 역사에 뿌리를 둔 영적 관행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종종 안내자로 여겨져 공동체를 자연과 연결하고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현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은 야쿠츠크의 유산을 보존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15. 교육 및 혁신. 야쿠츠크에서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후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야쿠츠크 주립대학교는 학생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과 과학자들은 연구 동토 연구에 협력하여 인프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대학의 국제연구 동토연구소는 기후변화가 얼어붙은 땅에 미치는 잠적 영향을 조사하여 건설, 교통, 깨끗한 물 접근에 대한 실제 적용을 제공합니다. 교육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합니다. 학생들은 고급 과학을 공부하는 동시에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조상 지식이 미래 혁신에 영향을 미치도록 도와줍니다. 학문을 넘어 야쿠츠크는 혁신으로 번창하고 있으며, 고급 난방 시스템에서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연구자들과의 협력은 회복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 세계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16. 극한 기후에서의 건강관리. 야쿠츠크에서는 추운 기후의 독특한 도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 관행이 개발되었습니다. 클리닉의 고급 난방 시스템과 추위 관련 질병을 위한 치료는 야쿠츠크의 의료 시스템의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야쿠츠크의 의료센터는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혹독한 겨울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두꺼운 단열,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 발전기와 같은 특징은 이러한 시설이 신뢰할 수 있는 치료센터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야쿠츠크의 의료 종사자들은 동상과 저체온증과 같은 특정 도전에 대처하며, 장기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클리닉은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예방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추운, 고립된 환경에서의 생활로 인한 심리적 영향도 야쿠츠크의 의료 시스템에서 다루어집니다. 계절성 정서 장애와 긴 겨울과 관련된 기타 정신건강 문제는 상담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로 완화됩니다. 17. 환경적 영향. 야쿠츠크는 역사적으로 극한의 추위에 적응해온 시베리아 도시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인 영구 동토의 해빙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얼어붙은 땅은 도시의 인프라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기후변화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가 부드러워지면서 건물은 기울고 도로는 갈라지며
파이프라인은 휘어져 필수 서비스를 방해합니다. 북극과 아극 지역은 전 세계 평균보다 거의 4배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야쿠츠크에서는 도로가 균열이 생기고 구조적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비싼 수리가 필요합니다. 인프라 외에도 사냥, 낚시, 방목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날씨 패턴은 낚시 시즌과 얼어붙은 강의 여행 신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들은 전통을 보존하면서 혁신을 수용해야 합니다. 지역 정부와 연구자들은 단열 기초와 기후 저항성 자재와 같은 해결책을 시험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높은 비용이 들며 이미 제한된 자원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야쿠츠크의 미래는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면서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야쿠츠크의 이야기는 회복력, 적응, 그리고 꺾이지 않는 정신의 연대기입니다. 이 얼어붙은 최전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비디오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